애플의 시계를 약 1년 4개월 전으로 되돌려봅시다. 반도체 기술 통합과 내재화를 선언했고 그해 막바지부터 본격화될 애플 실리콘을 처음 공개한 시기입니다. 긴박했던 때 내린 애플의 이런 결정은 결론적으로 전화위복이 됐습니다. 아이폰 12 시리즈가 1억대 넘게 팔리며 전작 대비 50% 가까운 판매량 증가를 거뒀고요. 또 새 애플 실리콘 M1을 탑재한 제품도 시장에서 호평을 얻었죠. 다만 코로나19의 수혜 속에는 다소 정체되는 모습도 숨어 있습니다. 올해 매출이 전년 대비 무려 30%나 오르겠지만 그 이후의 성장 동력을 찾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많은 걸 걸었던 M1 맥북이 기대만큼 팔리진 않았던 상황에서 새로운 맥북은 과연 어떤 성과를 보여주게 될까요? 애플은 모바일과 PC, 가전제품과 모빌리티를 아우르는 새로운 생태계의 주인이 될 수 있을까요? 숫자로 보는 기술과 경제 이야기 넘버스. 이번 시간에는 숫자 속에 숨은 애플의 리스크와 이 회사의 미래 전략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애플은 감성 때문에 산다는 말은 애플을 혹평하는 단골 레퍼토리입니다. 안드로이드 폰이 더 저렴하고 성능도 괜찮은데도 왜 굳이 비싼 애플폰을 사냐는 지적인 거죠. 다만 이런 관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애플이 감성 마케팅을 잘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 이면에 사실 어느 기업보다도 더 뚜렷하게 목표를 세우고 투자를 통해 성과를 낸다는 거죠. 이를 증명하는 게 바로 지난해 공개한 애플 실리콘과 맥북입니다. 기술 이야기에 앞서 애플의 지난 2분기 실적을 되짚어 보겠습니다. 매출은 814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6.4% 성장했고요. 영업이익률이 무려 30.7%에 달했습니다. 아이폰과 아이패드, 맥과 서비스, 기타 분야가 같은 기간 모두 두 자릿수 성장을 보였고요. 특히 아이폰 매출이 전년 대비 50%나 늘며 전체 실적을 견인했습니다. 다만 후실적 속에 숨어있는 기저효과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난해 2분기는 애플의 전체 실적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급감했던 시기였죠. 그리고 올해 2분기 매출이 큰 성장을 보인 데는 극도로 부진했던 지난 2분기 실적에 영향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우려를 보여주는 게 바로 전기 대비 실적입니다. 전사 매출은 지난 1분기보다 9.1% 떨어졌는데요. 신작 효과가 줄어든 아이폰 매출이 17.5% 줄어든 건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아이패드와 맥 등 주력 제품의 매출이 모두 하락한 건 언택트 트렌드에서의 IT 제품 판매 증가 효과가 이제는 사라지고 있다는 방증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하반기에 주목해야 할 건 아이폰이 아닌 다른 제품에서의 매출입니다. 아이폰 13은 어느 정도 성공이 예견됐지만 그 외 제품은 아직 뚜렷한 성과를 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관련해 주목할 이벤트가 바로 지난해 있었던 WWDC 20입니다. 인텔의 손을 놓고 애플 실리콘을 직접 만든다고 팀 쿡 CEO가 선언한 바로 그 행사였죠. 전체 하드웨어 시스템들을 하나의 칩 위에 올리는 시스템 온 칩, 일명 SoC 방식의 칩을 맥북에 적용하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애플의 칩 내재화 역사는 10년이 넘습니다. 2010년대 중반부터 일찌감치 반도체 설계 기업들을 인수하면서 CPU 설계 역량을 갖추기 시작했고요. 그 결과물이 2010년 선보인 아이폰용 SoC A 시리즈였습니다. 또 2014년에 아이폰 6에 들어가는 GPU를 세미 커스텀했고요. 2017년엔 A11 바이오닉으로 CPU와 GPU, NPU를 모두 독자 설계하기 시작했어요. 아이패드와 애플워치에 들어가는 독자적인 SoC 칩을 넣은 것도 자체적인 반도체 내재화의 일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결과물이 바로 애플 실리콘입니다. 인텔의 X86 아키텍처가 아닌 ARM의 리스크 아키텍처로 통합된 SoC를 만든 겁니다. 사실 이런 방식은 기존 인텔이나 AMD도 칩렛이란 이름으로 멀티칩 패키징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애플이 이들을 압도할 수 있었던 건 아키텍처의 변화와 함께 애플이 가진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유기적 생태계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 결과물이 바로 지난해 선보인 M1 맥북이었습니다. 전작 대비 CPU와 GPU 속도가 모두 빨라지면서도 발열이 적어 쿨링 장치를 달 필요가 없을 만큼 소음이 억제됐죠. 한정된 공간 안에서 전력 대비 성능이 뛰어나다는 말은 다시 말해 성능을 더 끌어올릴 수 있는 여유를 남겨놨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다만 한 가지 우려스러운 지점은 이런 획기적 기술이 직접적 제품 판매 증가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다는 겁니다. 맥의 판매량은 지난해 4분기 620만 대에서 지난 1분기 640만 대, 그리고 아이맥의 효과가 있었던 2분기에는 720만 대로 소폭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3분기에는 630만 대로 도로 소폭 줄어들었죠. 애플 바깥의 사용자들을 애플 생태계로 끌어들이지도 못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아이폰 사용자들을 맥 생태계로 끌어들이는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는 PC 시장에서 맥 OS의 점유율을 보면 좀 더 명확히 드러납니다. 맥북 신제품이 출시된 올해 초 맥 OS의 점유율은 오르긴커녕 되려 떨어졌죠. 윈도우의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동안 맥 OS가 취했어야 할 점유율을 크롬 OS나 리눅스, 기타 다른 OS가 대신 가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애플이 맥북의 대전환을 선언했지만 아직까지 외연을 넓히는 성과로 다가오진 못하는 상황. 그래서 애플이 지난 19일 가졌던 이벤트는 그 어느 이벤트보다도 더 중요해 보입니다.
M1의 새 제품인 프로와 맥스가 탑재된 새 맥북은 애플 실리콘 하에서 전문가용으로 출시되는 첫 제품입니다. 새로운 수요층을 끌어들일 수 있는 만큼 이번 제품에서 뚜렷한 성과가 요구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애플에겐 시간이란 무기가 있습니다. 맥북 대전환 2개년에 1년차를 지나고 있는 M1 프로세서는 아직도 성장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애플은 모바일 생태계를 공고히 잡은 뒤 PC와 태블릿 그리고 웨어러블과 IoT에서 존재감을 내고 있고요. 조만간 애플카라는 굵직한 제품을 낼 것으로도 보입니다. 만약 그들의 계산대로 상황이 돌아간다면 애플은 기존 모바일과 PC뿐 아니라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 전체를 휘어잡는 새로운 방식의 생태계를 취하게 될 겁니다. 다만 애플이 빛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 기업의 리스크를 체크해보는 것도 분명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모든 기업의 전략이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듯 지금의 세계 1위인 애플도 실패의 길로 접어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애플이 왜 이렇게 반도체 내재화에 집중하는지 그리고 이번에 출시될 M1 맥북 프로가 왜 중요한지 좀 이해가 가셨나요? 사실 애플의 최근 제품들을 보자면 경쟁자들에 비해서 한 차원 앞서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 애플이 내놓을 새로운 제품들을 감상하면서 이 기업이 우리 인류를 어떤 식으로 진보시킬지를 예상하는 것도 좋은 포인트가 될 듯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도 좀 더 재미있는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